안녕하십니까. 트래블렉스의 여행 작가 이병건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3월 중순에서 3월 말 사이에 가기 좋은 여행지를 추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3월의 봄 여행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매화를 찾아 떠나는 탐매 여행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매화를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겨우내 추위를 견디며 향기를 품고 있다가 봄이 오면 꽃망울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고 매화는 일평생 추위에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현비는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변절하지 않고 굳은 기계와 신념을 지켜야 군자가 된다고 믿었는데요. 이 매화를 보면서 이런 고진 기계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이신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는 죽기 전에 매화에 물을 주라고 유언을 남기셨을 정도로 지독한 매화 덕후이셨습니다.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보통 봄이 오면 벚꽃에 열광을 하잖아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궁궐에 벚꽃을 심지 않았습니다. 매화, 살구, 자두, 흑사나무 주로 심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왜 이토록 매화를 좋아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추천드리는 천연기념물 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통해 왜 우리 조상들이 탐매를 지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매화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광양의 매화마을이나 양산의 순매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3월 여행의 테마는 탐매, 매화를 찾아가 감상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수백 년의 내력을 지닌 오래된 매화가 좋습니다. 그 역사만큼이나 고귀한 매화의 형태와 진한 향기를 품고 있어서 탐매 여행으로 제격입니다. 2007년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유서 깊은 매화 중에 4그루를 선정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습니다. 순천에 있는 서남사의 서남매, 장성에 있는 백양사의 고불매, 구례에 있는 화엄사의 화엄매, 그리고 강릉에 있는 오죽헌의 율곡매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소재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순천, 장성, 구례 이렇게 전라도에 3군데가 있고 오죽헌은 강릉에 있죠. 하지만 율곡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90% 이상 고사한 상태로 천연기념물 해제가 검토되었을 정도로 나무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드릴 탐매 여행지는 순천의 서남사의 매화, 장성의 백양사의 매화, 구례의 화엄사의 매화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순천의 서남사 매화입니다. 서남사에는 수령이 100년에서 300년에 이르는 매화나무만 30그루가 넘습니다. 따스한 봄날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면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그 간 향기가 절간 곳곳에 은은하게 퍼집니다. 서남사의 많은 고매를 통칭하여 서남매라 부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원통전 뒤편에 백매화와 각황전 돌담길에 홍매화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통전 뒤편의 백매화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이천이 서남사를 중창하고 그 내력을 적은 상량문에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유서가 깊은 나무입니다. 수령이 62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오른 가지가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매화 중에 가장 상태가 좋아 나무의 풍채가 아름답습니다. 가지 위로 몽글몽글 피어오른 백매는 단아하고 청초한 밑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한자리에서 피고 지고를 반복했던 매화를 바라보고 있으면 경이로운 마음이 듭니다. 원통전을 지나 각황전 영역으로 가면 담장을 따라 늘어선 매화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홍매, 백매, 청매 등 여러 그루의 매화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이 길은 정말 매화의 길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데요. 다양한 매화가 한데 모여 꽃을 피우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서남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탐매 여행의 성지라 불릴만 합니다. 두 번째 추천 장소는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매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장성에 있는 백양사의 홍매화입니다. 1863년에 지금보다 약 북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있던 사찰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홍매와 백매 각각 한 그루씩 옮겨 심었는데요. 이 중 백매는 죽고 홍매만 살아남아 지금의 고불매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수령은 35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우하루 옆에 향적전의 담장을 끼고 가지를 틀었습니다. 밑둥부터 3개의 굵은 가지가 갈라지며 구불구불 뻗어나간 나무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가장 굵은 가지는 하늘로 향하여 발달해 사방으로 꽃을 들이었고 남은 2가지는 기와 담장을 타고 넘어 향적전을 바라봅니다. 춤을 추듯 이리저리 구부라진 가지 사이로 고개를 내민 매화의 자태가 곱습니다. 연분홍빛 꽃에서 뿜어내는 짙은 향기가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죠. 꽃이 비처럼 쏟아진다는 우하루에 가만히 걸터앉아 따스한 햇볕과 함께 흩날리는 홍매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순간 자체가 봄이 된 기분입니다.
매화 그대가 봄이라면 나는 향기가 된 것처럼 말이죠. 눈부신 매화의 아름다움에 슬며시 스며들며 봄 풍경을 즐기기 좋습니다. 아까 서남사의 매화는 서남사의 이름을 따 서남매라고 했잖아요. 이 백양사의 매화는 고불매라 불립니다. 그 이유는 백양사가 백제 무왕 시절 건립된 천년 고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고불총림이라고 불립니다. 백양사의 매화는 백양사가 고불총림이라 불린다는 것에 착안하여 고불매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구례 화엄사에 있는 홍매화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화엄사에 있는 홍매는 천연기념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화엄사로 여행을 온 사람들에겐 이 화엄사 경내에 있는 홍매화가 눈에 띄죠. 불띠불따 못해 검따 하여 흑매라고 불리기도 할 만큼 강렬한 빛깔을 품고 있습니다. 궁궐에서나 불법한 이충 구조로 되어 있는 각황전의 위용 있는 모습과 그 옆에서 붉게 꽃을 피운 홍매화가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단청이 입혀지지 않은 각황전의 수수한 모습이 홍매화의 화려함과 잘 어우러집니다. 수령이 300년에서 400년으로 추정되는 홍매화는 밑동에서 두 가지가 붙어 하늘로 뻗어 올라가며 양쪽으로 펼쳐집니다. 한쪽은 가지가 하늘을 향해 위쪽으로 발달했고 다른 한쪽은 발달한 가지 아래로 뻗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는 모양새라 역동적이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엄사의 화엄매는 화엄사에서 뒤편으로 올라가면 있는 길상암이라는 암자 앞에 있습니다. 구충암을 먼저 지나고 구충암 다음에 길상암이 있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이 화엄사의 매화는 들매화라고 불리는데요. 접목하여 심은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이 먹고 버린 씨앗이 자연 속에서 움터서 자란 자연 그대로의 매화 나무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들매는 생존하기가 쉽지 않아 상당히 귀합니다. 화엄매는 원래 4그루가 있었으나 3그루는 죽고 지금은 1그루가 남았습니다. 저 역시 화엄매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길상암까지 가서 화엄매를 한번 마주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3월에 가볼 만한 탐매 여행지를 추천드렸는데요. 문화재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천연기념물 매화의 개화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서남사의 서남매와 화엄사의 화엄매는 3월 20일경 개화를 예고했고요. 백양사의 고불매는 3월 25일에 개화를 예고했습니다.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서남매의 경우는 일주일도 남지 않았고 백양사의 경우 일주일 정도 남은 셈인데요. 이 매화나무는 벚꽃과 다르게 절정으로 치달았다가 지는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날씨를 잘 확인하셔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매화 여행의 관건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여행지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